안녕하세요. 선릉역 곽정원 현미경치과의원의 원장 곽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CPAC, 바이탈 펄프 세라피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PAC 연수에는 크라운 프랩 앤 엑세스 캐버티 프랩이 준말로 현미경으로 크라운 프랩, 엑세스 프랩 하는 것을 연구하고 치과 의사분들께 교육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오늘 CPAC의 바이탈 펄프 세라피 프로토콜은 실제 증례를 통해서 좀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VPT를 하기 전에 먼저 크라운 프랩을 해두는 것이 편합니다. 일단 기존에 그 인레이가 있는 상태이고 그 인레이를 제거하면서 그 330 버로 뎁스 그루브를 부여합니다. 피덴피셔를 따라서 이 330 버를 사용해서 그 뎁스 그루브를 주고 난 다음 교두를 분리합니다. 교두가 분리되고 나면 커즘 라인을 따라서 뎁스 그루브를 하나 더 줍니다. 그래서 피셔 부위, 가장 낮은 부위와 그리고 커즘 라인 쪽, 가장 높은 부위에 뎁스 그루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커즘 라인을 기준으로 외사면과 내사면에도 뎁스 그루브를 줍니다. 이 뎁스 그루브가 다 부여가 되고 나면 PSM019 버를 사용해서 이 뎁스 그루브를 넓힌다는 느낌으로 삭제를 합니다. 외사면을 삭제하고 내사면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교합면 삭제가 다 되고 나면 이제 PSM019 버를 그대로 사용해서 구개면의 벌크 리덕션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현면의 벌크 리덕션을 진행합니다. 구개면은 미러뷰로 진행을 하고 현면은 다이렉트 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이아테크 사이의 인터프락시말 벌을 사용해서 프락시말 컨택을 오픈합니다. 이렇게 변연융선에 만들어 두었던 그 뎁스 그루브를 활용해서 그냥 그것을 조금만 더 깊게 조금 일자로 더 연장을 해주면 쉽게 그 프락시말 컨택이 오픈됩니다. 조금 여유가 되면 라인 앵글 쪽을 이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6878K016 벌을 사용해서 구개면의 마진 프랩을 시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개면은 미러뷰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축면 삭제를 할 때 축면 삭제, 그 협설면의 축면 삭제는 인전면에 딱 붙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식으로 프랩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근심에서 딱 붙인 상태에서 약간 떼서 빠져나오는 식으로 프랩을 하고 있습니다. 구개 측의 마진 프랩이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현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렉트 뷰로 마진 프랩을 진행합니다. 왼손의 인다이렉트 레스트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왼손의 검지로는 환자 뺨을 조금 리트랙션을 해주고, 그리고 중지로는 핸드피스 헤드를 받쳐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임전면에 붙여서 약간 떼서 빠져나오는 식으로 프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크라운 프랩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영상의 배속을 조금 더 빨리 한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인전면 마진 프랩입니다. 878K014 벌을 사용해서 인전면 삭제를 시행합니다. 협설면에 만들어져 있던 이 U자 형태의 끝을
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설적으로 일자로 왔다 갔다 해주다 보면 이렇게 마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협구개면에 사용했던 6878K016 버보다 조금 더 얇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프랩을 할 수 있습니다. 테이퍼를 신경 쓰면서 프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삭제하는 그 버의 끝을 정확히 눈으로 관찰하면서 프랩하기 때문에 연조직에 뭔가 손상이 되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지열재가 좋아서 지열재를 쓰기만 해도 이 연조직의 어브레이시브한 출혈은 쉽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심 인전면의 마진 프랩입니다. 라인 앵글을 연장하면서 일자로 프랩을 합니다. 내가 삭제하고 있는 그 치질이 건전 치질인지, 그리고 우식인지, 치석인지, 아니면 코어 재료인지, 눈으로 보면서 프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보면, 착시가 줄어들기 때문에 언더컷이 생기는 일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라운 프랩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 러버댐을 끼운 상태로 VPT를 위한 액세스 프랩을 시작합니다. 이 크라운 프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컬 컨투어가 한눈에 좀 파악이 되는 상태이고 그 축소 형태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330 버로 뭐 사각형 형태로 대충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모양을 잡고 조금 더 삭제를 하다 보면 펄프 루프가 제거됩니다. 그러면 펄프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나면 4번 라운드 벌을 하이스피드에 달아서 이제 근관 와동 형성을 실시합니다. 페달을 끊어 밟아 나가면서 이 치질이 과도하게 삭제되지 않도록 좀 조절하면서 프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VPT는 그 레디큘러 펄프를 남겨두기 때문에 그 최대한 펄프의 그 히팅 데미지를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스피드의 라운드 벌을 달아서 주수하에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액세스 프랩과 똑같이 벽과 바닥을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상부의 푸석푸석한 체질들을 모두 제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실제 제가 진료하고 있는 속도로 재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부도 넓혀주고 그리고 팔라탈 부위도 조금 더 터저리 덴틴이 제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라운드 벌을 진입시켜서 지금 액세스 프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팔라탈 근관이 생각보다 근원심으로 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액세스 프랩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벽 쪽을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과정은 6번 라운드버나 8번 라운드버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펄펄 플로어를 확보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MB와 MB2 쪽과 그리고 DB 쪽에 뭔가 터셔리 덴틴이 많아서 그쪽을 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상으로 보이는 푸석푸석해 보이는 치질들을 다 제거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벽과 바닥을 매끈하게 계속 만들어주고 나면 그제서야 펄펄 플로어가 그 맵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대략적인 플로어가 확보됐습니다. 그 플로어 상방에 부석했던 치질들을 조금 더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번 라운드 벌을 다시 프릭션 그립에 달아서 이 근관별로 확대를 해가면서 근관별로 각계격파를 해야죠. 그래서 팔라탈 쪽의 그 터셔리 덴트를 조금 더 제거해주고요. 그리고 이 펄펄 플로어 상방에 끼어있던 뭔가 미세하게 남아있는 펄프 티슈들도 제거하고, 그리고 이스무스에 껴있는 오페크한 치질들을 전부 제거해야죠. 그래서 DB와 MB에 이르는 그 사이 공간도 체크를 해주고, MB와 DB 사이, MB와 DB의 상방 벽도 다시 매끈하게 다듬어 줍니다. 이제 MB 쪽의 그 펄프 쪽에 그 블리딩이 관찰이 되죠. 현미경상으로 봤을 때 저렇게 새빨간 딸기 같은 출혈이 일어나면 VPT로 진행하는 편이고, 뭔가 괴사된 치수의 모습, 그러니까 뭔가 너무 많이 익은 분홍 빛깔의 치수 형태를 띠게 되면 엔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미경상으로 보이는 펄프의 상태를 좀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2번 라운드 벌을 프릭션 그립에 달아서 3차 상하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VPT에서의 핵심이 그 레디큘러 펄프의 바이탈리티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그 오리파이스의 구조는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치수광 내는 아주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파이스의 구조를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그 상방을 MTA로 이제 막아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액세스 프랩을 조금 더 깊은 수준에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번 라운드버, 1번 라운드버로 바꾸어 가면서 이 오리파이스를 최대한 매끈하고 작은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터셔리 덴틴을 최대한 제거해주고, 이 푸석푸석해 보이는 치질이 보이죠, 지금. 이 부위를 집중 공략하는 거죠. 그래서 MB와 MB2에 이르는 이스무스를 꼼꼼하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프랩에서 MTA로 막으면은 VPT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액세스 프랩에서 나이타이 파일을 집어넣으면 엔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PT도 결국에는 액세스 프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1번 라운드 벌을 사용하되 하이스피드에 달아서 중수하에 펄프를 클린컷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치수를 삭제할 때는 중수하에 삭제함으로써 최대한 열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 페달을 짧게 밟아 나가면서 최대한 치수를 깔끔하게 커팅하는 거죠. 그 오리파이스 구조를 굉장히 단순화해 놨기 때문에 이 위에 이제 NaOCl을 소독하고 NaOCl로 소독을 하고 MTA로 그 오리파이스를 밀봉시킨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NaOCl로 가볍게 세척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 원필 퍼티 인젝터블을 사용해서 이 오리파이스 위로 짜주고 난 다음 젖은 커튼으로 오리파이스 부위를 패킹해 줍니다. 그래서 오리파이스 그 위치별로 이렇게 눌러주면 지혈이 더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보이는 지혈은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태핑을 해줍니다. 이렇게 태핑을 하다 보면 지혈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열이 되고 나면 MTA를 조금 더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한 2에서 3mm 정도 되도록 쌓아주고 난 다음 젖은 커튼을 다시 올리고 이 MTA 세팅을 위한 추가적인 수분을 보충해 줘야죠. 그래서 이 스케일러를 사용해서 익세스를 제거하면서 수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불어주고 이제 GI 코어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날 같은 경우는 GI 코어로 하기 전에 MTA 경화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캐비토만 넣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영상은 이제 그 다음 내원의 영상인데 MTA가 굳은 걸 확인을 했고 깨끗하게 좀 와동을 청소해 준 다음 GI 코어를 짜서 알코올 펠릿으로 이렇게 탭탭탭 해줘서 경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VPT와 크라운을 마무리를 하는데 이 MTA GI 코어를 조금 정리해 주면서 근 원심의 부족했던 마진 프랩을 조금 보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GI 코어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근 원심의 치질 부위를 마진 프랩을 해주고 풋볼 쉐이퍼로 라운딩을 해준 다음 인상 제득을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번 VPT 증례를 보시겠습니다. 이때도 그 기존에 인레이가 있는 상태였는데 기존의 인레이가 시려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하셔서 VPT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먼저 인레이를 제거하고 제거하는 동시에 크라운 프랩을 위한 뎁스 그루빙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330버의 삭제 날의 깊이를 유지하면서 피덴 피셔를 삭제하는 느낌으로 교환면 뎁스 그루브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치아 뎁스 그루빙을 조금 더 연장을 시켜서 이렇게 치아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교두를 분리해주고 난 다음 교두 능선을 따라서 다시 뎁스 그루빙을 하죠. 그리고 그 뎁스 그루브를 기준으로 외사면과 내사면에도 뎁스 그루브를 또 부여합니다. 협측 커습 라인도 다시 뎁스 그루브를 주고요. 외사면과 내사면에 뎁스 그루브를 또 주겠죠. 그리고 변연윤선 쪽도 이제 뎁스 그루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SM019버를 사용해서 이 뎁스 그루브를 좀 넓혀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높이를 유지한 채로 프랩을 진행하면 교환면 삭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구개측도 PSM019버로 그대로 삭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아테크사의 인터프락시말 벌을 사용해서 근원심의 컨택 오픈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변연융선 쪽에 뎁스 그루빙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위를 조금 더 깊게 일자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쉽게 컨택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원심 부위도 컨택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컨택이 오픈되고 나면 PSM019버를 사용해서 협구개면의 벌크 리덕션을 시행합니다. 원래 크라운 프랩 프로토콜에서는 이렇게 벌크 리덕션을 먼저 해두고 난 다음 컨택을 따는데 이번 증례에서는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구개면은 미러뷰로 벌크 리덕션을 하였고
현면은 다이렉트 뷰로 벌크 리덕션을 시행합니다. 인전면에 딱 붙인 다음 빠져나오면서 프랩을 해주고, 이 마진으로부터 한 1, 2mm 정도 상방으로 꽃갈콘 형태로 프랩을 해주면 되죠. 이 PSM 019번은 초록색깔 띠, 코스안 보이기 때문에 삭제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프랩하는 전체적인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협 구개면의 마진 프랩을 시행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번은 6878K016버이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전면에서 약간 떼서 빠져나오는 식으로 항상 프랩의 스트로크를 일정하게 프랩을 하고 있습니다. 왼손의 검지는 환자 볼을 리트랙션하고, 그리고 중지로는 핸드피스 헤드를 받치고 있죠. 그리고 구개면의 프랩입니다. 환자 볼의 연조직 때문에 후방 구치에 실커 글리크만 클램프를 걸어서 쉽게 리트랙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구개 측의 마진 프랩입니다. 이때도 똑같이 6878K016버를 사용하고 인전면에서 딱 붙여서 빠져나오는 식으로 프랩을 합니다. 직접 치즈를 관찰하면서 크라운 프랩 하기 때문에 결과가 항상 일관적인 것 같고 마진을 부여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크게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인전면의 마진 프랩입니다. 이미 인터프락시말 버로 878K014 버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마진 프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근심 마진 프랩 다 했고 원심 마진 프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인레이가 좀 보였고 그 인레이를 제거하면서 마진 프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부의 언더컷도 발견을 해서 그것을 좀 제거하면서 마진을 좀 더 삭제해주고 있습니다. 라이닝을 다듬고 조금 에나멜 립이 남아서 그걸 정리하고 있죠. 이렇게 결국 VPT를 하기 위해서는 액세스 프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액세스 프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크라운 프랩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서비컬 컨투어가 한눈에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축소 형태로 교환면 삭제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요. 330버로 협설로 이렇게 긴 형태의 타원 형태로 교환면 모양을 잡아주죠. 그래서 펄프 루프가 좀 노출이 되고 나면 1번 라운드 버로 한 번 더 모양을 잡아줍니다. 페달을 끊어 밟아 나가면서 과도하게 치질이 삭제되지 않도록 좀 조심해주고요. 그리고 협 구개면으로 좀 확장을 해주죠. 이렇게 협측과 그리고 구개측 끝을 확보를 잘해야 됩니다. 물 한번 뿌려주고요. 지금 펄프 티슈가 좀 보이죠? 이 상태에서 바로 NaOCl을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오리파이스 쉐이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릭션 그립의 라운드버를 작은 직경의 라운드버를 달아서 지금 1번 라운드버로 보이는데 1번 라운드버를 사용해서 조금 더 퍼셔리 덴틴을 제거하면서 이 오리파이스 근처로 아주 매끈한
프라이머리 루트 덴틴만이 남도록 액세스 프랩을 더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프릭션 그립을 사용하고 난 다음으로는 이제 다시 하이스피드의 라운드볼을 달아서 주수하에 펄프를 커팅합니다. 이렇게 끊어 밟아 나가면서 펄프를 클린 컷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펄프의 블리딩이 좀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확보한 오리파이스 근처로 프라이머리 루트 덴틴, 매끈한 프라이머리 루트 덴틴으로 좀 확보가 되었길래 이제 NaOCl로 조금 더 소독을 해줍니다. 네. NaOCl로 소독을 좀 해주고, 그리고 원필 인젝터블, 퍼티 인젝터블을 이렇게 와동에 위치시키고 난 다음 젖은 커튼으로 패킹을 해주죠. 그래서 오리파이스를 꾹꾹 누른다는 생각으로 탭핑을 해주다 보면 이렇게 MTA 익세스와 함께 지열이 좀 됩니다. 그래서 팔라탈 부위로 패킹해주고, 그리고 버컬 쪽으로 또 패킹해주고, 지열이 됐죠. 예. 지열이 되고 난 다음 이제 커튼을 넣고 그 주변에 이제 스케일러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래서 MTA 익세스를 제거하면서 MTA 그 세팅을 위한 추가적인 수분을 좀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또 수분이 많은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러로 한 바퀴 돌려주고 난 다음에는 바람으로 한번 불어줍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기다리고 나서 MTA가 굳은 걸 확인한 다음 GI 코어로 이렇게 빌드업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묻은 펠렛으로 이렇게 좀 패킹을 좀 해주고 난 다음 또 세팅을 한 2분 정도 기다리죠. 이렇게 다 굽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근원심, 마진 프랩을 조금 더 해줍니다. 그래서 GI 코어 익세스를 제거하면서 마지막으로 마진을 건전 치질 위에다가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근원심의 그 에나멜 립이나 부식 같은 거를 확실하게 제거하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좀 부족한 마진은 조금 더 보충을 해주고요. 이렇게 프랩을 다 하고 나서 지열한 후에 인상을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 CPAC의 바이탈 펄프 세라피 프로토콜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VPT의 핵심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바른 액세스 캐버티 프랩이 중요합니다. 액세스 프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크라운 프랩을 먼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치수강 그 펄프 체인버는 최대한 깨끗이 만들어주고 오리파이스 형태는 가장 단순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리파이스 주변으로는 프라이머리 루트 덴틴만이 남아있도록 터셔리 덴틴을 최대한 깨끗하게 삭제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이스피드 핸드피스에 롱쉔크 라운드볼을 달아서 펄프 티슈를 아주 클린하게 커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오늘 CPAC 바이탈 펄프 세라피와 크라운 프랩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